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장중에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었죠. 제가 장중에 확인했을 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특히 오전장에는 빨간불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1.57%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8%의 급락과 함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1%, 2%, 그 이상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특례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을 보면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2.8% 급락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고, 또 지난주처럼 크게 낙폭을 보이는 그런 종목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연기금도 계속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8%의 급락이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수매수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수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어서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와 함께 2월 중에서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모처럼 9만원을 돌파했던 카카오, 오늘은 다시 한번 9만원을 이탈했죠. 보시면 외국인의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고, 반대로 기관하고 개인이 오늘은 강한 수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랜만에 강한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이 강한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수매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과거와 매수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래서 이 점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펜오션, 포스코,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1, 2%의 급락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지금 니케이를 보시면 2%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7%, 그리고 상해지수도 0.6%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전날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자유롭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2688포인트 이때를 빠르게 터치한 뒤에 더 이상은 밀리지 않고 하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자, 코스닥도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했던 이유가 바로 전쟁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는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가스와 관련된 GSE 장중 한때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지금도 상한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고, 또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중앙에너비스는 17%, 또 한국석유도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냉정한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실적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단지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었고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업종들은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도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면 또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적합하지 않다면 저는 이런 업종들을 가급적이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성장성 있는 산업 위주로 항상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2월달과 3월달에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측에서는 16일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대사관도 철수하고 교민도 대피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러시아 측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들어본다면 오히려 지금 많은 해외 언론에서 이 16일날 전쟁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뉴스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전쟁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약 일주일 동안에 12% 급락이 나왔다가 3주 만에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공포심에 도망갈 구간이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던 나지 않던,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조금 더 지수는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분명히 또 복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만큼 뭐가 됐던 간에 이런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났을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거의 30개 이상 종목을 보유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일단은 현금이 없다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1월달에 코스피가 급하게 하락이 나왔고 소폭의 반등이 났지만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계좌의 수익률이나 손실 금액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나의 평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보유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단지 그것만 체크하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상승장에서 볼게요.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그 계좌 수익률과 수익 금액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괜히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본다던가 손실 금액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일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내가 현금 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관망하는 시간을 갖되 수익률과 손실 금액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종목의 수가 많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는 시장의 변곡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2월 16일 이때가 한 차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3월 FOMCA,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 3월 중순이 될 거예요. 이 두 시점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변곡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종목 수를 줄이세요. 저는 항상 어떤 구간이든 간에 많아야 5종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종목 항상 이 정도 내외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1차적으로 종목 수를 줄이자, 먼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방향성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측에 의하면 러시아가 16일날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16일이 공교롭게도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 가능성도 하나의 일정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별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하락폭으로 시장이 또 만회를 할 것이고, 또 1월 의사록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부합치 그 안에서 긴축에 대해서 어떤 코멘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시장은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
이게 현지 시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17일 목요일 이때 반영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1월 FOMC 의사록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로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2022년은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저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가장 근거를 두는 것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2020년에서 21년, 그리고 21년에서 22년, 물론 이렇게 갈수록 이익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은 하락했어도 이익은 21년보다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죠. 자, 저는 사실 이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과거에도 항상 갈만함을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의 지금 추세를 보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패스 종료,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이 소비는 국가 GDP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만큼 저는 결코 이익 증가율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작년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 그걸 대변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년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비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만 비관적으로 보시고, 지금 좋지 못한 시장의 정점 구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FOM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방역 조치를 통해서 소비 증진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